오늘의 슈퍼매치 2017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세돌 9단과 타오신란 6단의 대국 그리고 신민준 6단과 황인숙 6단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두 판의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우선 신민준 선수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신민준 선수가 중반에 착각이 나오면서 약간 흐름을 상대에게 넘겨주었고요. 네. 그 이후에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또 버티면서 계속 상대를 좀 이렇게 껄끄럽게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황인숙 선수가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치면서 지금 신민준 선수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세돌 선수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승부가 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세돌 선수가 약간 좋은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세돌 9단과 타오신란 6단의 대국 오전 수순 1부까지 보내드렸던 수순 다시 한번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네, 이세돌 선수의 100번입니다. 이쪽을 한 칸 띄면서 백이 벌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흑은 협공을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귀에 좀 빠르게 파고드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이세돌 9단이 애용하는 작전이고요. 여기서 보통은 이제 넓은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네. 타오신란 6단에 약간 독특한 그런 감각이 나왔고요.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의 진행은 뭐 백이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쪽이 약간 재미있는 변화가 나왔죠. 여기서 이세돌 선수가 당장 이쪽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젖히니까 타오신란 선수도 이쪽을 젖히면서 반발을 했고 이렇게 백이 후수로 이제 뒤로 이어가는 진행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쪽에서는 그래도 백이 좀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변의 손해가 너무 컸다는 말씀이시고요. 이 어깨짓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죠. 한 칸을 띄니까 이쪽을 들어가서 흑이 여기까지만 진행을 시키고 나서 다른 네. 곳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계속 이쪽을 이어가는 것은 역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죠. 아래쪽을 파고 들었을 때 이 백도를 뭐 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리로 이득이 없습니다. 실전은 아예 다른 쪽으로 향했고요. 발빠르게 좌변에 백 모양을 지우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약간 좀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쪽을 들어갔다가 여기를 호구치면서 백이 여기로 호구치면 이쪽 틀어막는 수의 가치를 이제 극대화시켰다는 것이 흑의 생각이었죠. 실전은 이세돌 선수가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지키니까 흑이 두텁게는 처리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실속은 백이 얻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의 처리는 약간 흑이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구친수가 독특하긴 했어도 실속 면에서는 좀 이세돌 선수를 편하게 해준 면이 없지 않아요. 결국 이쪽으로 파고들면서 뭔가 그 두터움을 활용을 하려고 했죠. 이세돌 선수가 좀 쉽게 처리를 했고요. 여기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아래쪽을 넘어가서 가장 안정적인 수를 선택한 것도 네. 이세돌 선수가 지금의 흐름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쪽을 둬서 흑은 확실하게 백귀를 차지했지만 다른 큰 곳이었던 우변은 이세돌 선수가 향했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지금의 흐름은 좀 잔잔해졌지만 역시 약간 백이 우세하고요. 흑이 덤을 빼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형세입니다. 귀 쪽에 약간 활용 수단이 있고 또 다음에 이쪽 부분의 뒷맛을 노리기 위해 여기를 틀어 막았고요. 좌변 쪽의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뭔가 중앙으로 백이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쪽에 사활이 조금 불안했던 타오신란 선수가 이렇게 지켰는데 네.
이런 진행이라면 뭐 불만은 없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그래도 이쪽에서 처리가 깔끔해요. 그리고 이수는 이쪽 부근에 사활도 지키는 의미가 있지만 약간 흙이 염려했던 부분이 이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네. 되었을 때에도 아, 역할을 네, 하네요. 미리 지켜둔 수가 좋은 역할을 하죠. 네. 실전은 이쪽을 지키니까 여기를 선수로 하나 끊어두고 나서 이제 다른 큰 곳을 향했습니다. 흙이 여기 막아서 이쪽 있는 끝내기를 조금 노렸을 때에는 백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는데 여기를 지키니까 이제는 이어도 바로 틀어막는 수가 성립을 하면서 네. 뭔가 흙이 끊어 잡는 것도 이제는 선수가 아니게 되었고 음, 그런 면에서는 이수가 의미가 있는 작점이었죠. 그러자 아예 그래서 그냥 다른 네. 쪽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흙의 이 5점이 엷어요. 그래서 이쪽에 기대면서 응수를 물었을 때에도 흙이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뒤로 늘어서 받았고 그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변 쪽으로는 이세돌 구단의 실리적 이득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날일자 사이는 백이 여기를 건너붙이는 수가 남아 있어서 지금 이쪽을 붙여간 수가 여기를 노리는 흙의 단점을 노리는 아주 좋은 수법이 되었고요. 백돌이 이곳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여기를 건너 붙여서 끊었을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원래는 나와 끊는 것을 흙이 노릴 수 있어야 하지만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수가 통렬합니다. 자, 그래서 타우신란 6단도 좀 효율적으로 보강을 했고요. 하나 젖혀두고 나서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한 칸을 띄었고요. 네. 아까처럼 이제 건너붙여서 한 점을 희생타로 끊어갔을 때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흙의 선수 교환이 되면서 안쪽에서 안형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한 칸 띈 수의 의미입니다. 그러자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지금 여기를 끊어 잡았죠. 여기까지 지켜봤는데 네. 흐름은 이세돌 구단이 나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정리된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바둑입니다. 자, 앞으로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 수가 이세돌 구단이 한 점을 끊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은 흑도 백도 전부 처리가 아직 끝나질 않았거든요. 그것이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 같고 그곳만 무난하게 처리가 된다면 집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이세돌 구단의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좌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밀어가는데요. 여기를 잇고 이렇게 막는 진행이 평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진행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밀어서 어차피 백이 이쪽 끊는 것은 지금 단수치고 나가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따냈을 때에도 건너 붙이는 수를 통해서 여기를 쭉 돌파해 들어간다면 이건 백이 완전히 망했죠. 지금 네. 이쪽 부분이 다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끊을 수 없다면 뭐 이런 정도의 처리라면 이것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집으로 득이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흙의 의도입니다. 계속 흙이 건너붙여서 이 약점을 노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보강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처리라면 이세돌 구단이 네. 좌기 쪽에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이 과연 컸던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자리도 컸죠. 네, 지금 그 자리가 크죠. 101점을 확실하게 제압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발전성도 보고 이 끊는 단점도 약간 방비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흑돌이 여기에 오면서 백이 건너붙여 끊는 수는 뭐 자체로는 사라졌죠. 이렇게 둬도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몰면 지금 당장 축이니까요. 그런데 주변에 백돌이 강해지고 또 이쪽에 축머리가 있고 하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보기보다는 두텁고 큰 자리입니다. 지금 딱 두 군데 눈에 띄는 큰 자리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서로 한 곳씩 차지했고요. 중앙은 거의 공배라고 봐야 될까요? 거의 그런 것 같죠? 네, 지금은 뭐 백집이 날 자리는 아니고 흑집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단순하게 지금의 확정가를 좀 비교해 봐야 네. 형세를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 그전에 확실히 백의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이쪽 부분 끊어 잡은 것이 어땠을지가 약간 우려스럽네요. 지금 패가 남아있는데 지키질 않고 손을 돌렸습니다. 버티는 건가요? 네, 지금 버틴 거죠. 일단 이곳이 백의 팩감이 많이 나는 자리였는데 백의 팩감을 없애면서 집으로 좀 상대를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 패를 지금 흙이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둔다면 이건 정말 덤을 빼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순 확정가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네. 이쪽을 따낼 때 이렇게 물러선다고 보면요. 네. 이쪽 26집, 30, 33, 40, 46, 48, 50, 한 63집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100은 넷, 29이고요. 36, 44, 57집 정도 납니다. 57집 대 63인가요? 네. 그럼 반면 6집인데 지금 백선으로 끝내기를 돌입하기 때문에 백이 이런 자리를 간다면 이건 확실히 흙이 좀 덤을 빼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네. 나지 않는 것은 이제 이쪽 부분에서 백의 처리가 그렇게 깔끔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저는 계산하고 나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끝내기 수순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오시나 선수가 여기를 받지 않고 이쪽을 붙여서 또 한번 버텼죠. 네. 아예 다른 끝내기를 계속 하는데요.
미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세돌 선수가 확실히 좋았었는데 이쪽 처리부터 약간 추격을 허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13라운드에는 한국 선수 4명이 출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중계해드리는 이세돌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구 이외에도 김지석 선수가 랴오싱원 선수 그리고 박영원 선수가 구주아우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와 김지석 선수 모두 주장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 보통 팀들이 네.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한국 선수를 초빙할 때에는 대개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남기 위해서, 네. 한 가지는 1등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선두권에 있는 팀, 지금 오늘 출전한 김지석 선수의 팀이 현재 선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중요한 순간에 등판을 했고 박영훈 선수나 이세돌 선수가 속한 이 광둥 팀과 허난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위권에 처지면서 좀 을조리가 탈락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거든요. 네. 또 나름의 이유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등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올 시즌 갑조 리그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장전에 2판 등판을 했는데 모두 패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김지석 선수 팀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김지석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스웨라고 하는 이 주장전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스웨 선수가 현재 주장전에서만 7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또 커제 구단의 연승을 막은 선수가 바로 스웨 선수였고요. 네. 거제 선수가 알파고와의 대구 이후에 이제는 인간과의 경기는 시시해졌는지 뭐 지질 않았었죠. 그렇죠. 세계대회 또는 국내 기전을 막론하고 패하는 법을 잊었었는데 네. 거기에 패점을 안겨준 선수가 바로 스웨 선수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는 오늘 상대팀의 랴오싱원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자, 주장전 첫 승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약간 미묘하게 변했죠. 타오신란 선수가 여기를 이은 것도 어느 정도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었을 테고 이세돌 선수가 여기를 두자 지금 여기를 끊어간 장면입니다. 이 바둑은 결국 반집 승부로 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요. 반집 승부까지 가게 되나요? 네, 지금 중앙 쪽도 많이 변했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타오신란 선수가 사석이 3개가 더 많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31집이고요. 딱 여기까지가 이제 사석을 합쳤을 때 31집입니다.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런 부분 참 세기 어렵습니다만 네. 41, 42, 43, 50, 54, 60, 61, 62 한 69집 정도 네. 집이 나고 있어요. 100은 8, 10, 28, 46, 48, 50, 55, 56, 60집이 납니다.
끝내기에서 흙이 많이 따라붙은 건가요? 지금은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여기를 따내고 이었다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된다고 봤을 때 아까 반면 한 6, 7집의 백선이었죠. 근데 결국은 네. 이제 굴복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계산과는 좀 차이가 나고요. 덤이 7집 반이라고 해도 이건 네, 승리를 자신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세한데 이세돌 선수가 앞서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끝내기 몇 수가 아니랬을까요? 지금 장면에서 흙이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를 끊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흙돌이 여기 따내져 있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죠. 네. 그때는 여기를 건너붙여 끊으면 여기를 단수 쳐도 쭉 나오는 것이 이 백돌로 인해서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 흙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따내서 보강을 했고요. 네, 백도 지켰고요.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끝내기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이쪽의 처리만 약간 어렵습니다. 이쪽을 제가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해서 흙집만 네 집을 세주었는데 네. 흙이 더 날 수도 있고 백이 여기를 패를 해서 흙을 굴복을 시킨다면 덜 날 수도 있는 변수가 있다면 이 부분이 좀 처리가 어렵습니다. 네, 미세할 것 같아요. 반집 승부라고 느껴집니다. 한국 룰이었다면 확실히 네. 흙의 우세 같고요. 지금 아. 중국 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미세하게 되게 된 이유가 그 이세돌 선수가 좌변에서 약간 느슨했고 그리고 타오실라 선수가 패로 버틴 게 좀 주요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 선수가 여기를 끊어 잡기 전에는 확실히 백이 좀 좋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다음부터 백이 좀 실속 있는 자리를 많이 당했죠. 자, 형세가 미세해졌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맛이 조금 나쁜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자리 있잖아요. 백이 단수 치는 자리요. 네. 네. 그 자리는 백이 단수 쳤을 때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수 친다면 일단 여기는 당연히 이제 흙도 막아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따냈을 때 이 패를 일단은 진행을 시키겠죠. 그러다가 흙이 패를 지면 네.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받아두는군요. 이렇게 받는 순간 이제 여기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 수단은 없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고 나서 따내면 따내고 따낼 때 이제 이쪽 따내는 것이 남아 있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백이 그 패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계속 따내에 들어가는 것이 집으로 이득입니다.
미세한데 여기에 뭐가 없다면 이세돌 구단이 앞서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우하 쪽에서 타우실라 선수가 패로 버틴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세돌 선수도 지금 그 부분을 좀 버텨가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지는데요. 흙을 좀 굴복을 시켜야 되겠네요. 변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있죠.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곳도 백이 패를 이겼을 때 따내고 뚫고 들어간 자세니까 패값만 어느 정도 이제 있다면 네.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에 집 모양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패를 둘러싼 변수는 있어요. 바둑 파는 거의 정리가 되었지만 여기 한 곳, 여기 한 곳, 그 패를 둘러싼 공방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에는 만약 그 두 곳에 패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양쪽 모두 정리가 된다면 그때는 미세하지만 이세돌 선수가 약간 불리해 보입니다. 중앙을 거의 공배라고 본다면 끝내기 지금 거의 다 뒀거든요. 바로 그 자리를 결행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양쪽 모두 이제 패감이 중요하니까요. 패감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죠. 백도 쉽게 단수를 칠 수가 없는 게 흙이 따냈을 때 돌파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도 쉽지가 않겠네요. 여기 돌파를 허용하면서 다른 곳에 연타를 했을 때 이 돌파보다 가치가 큰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패를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어디는 패감이고 어디는 패감이 아니다 정리를 해놔야겠죠. 네. 일단 패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와 여기 패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약간 이세돌 선수가 불리하다고 느껴졌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서 흙이 어설프게 패감을 사용하는 것은 백이 당연히 해소를 하겠죠. 패감을 사용할 때 따내고 네. 패감을 연타할 때 여기 돌파에 이제 백이 손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흙도 뭐 웬만한 수는 패감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는 아예 패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흙의 굴복이 거의 당연시되는 자리 아닌가요? 여기는 이제 굴복을 해도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백이 따냈을 때 또 패 모양이고 네. 이번에 흙이 반대로 여기를 따내고 이쪽 끊어가는 것이 뒷맛은 남아있죠. 물론 이제 백돌이 여기 오는 순간에 또 이쪽 건너붙이는 수가 부활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연타하는 것은 네, 그럼 바꿔치기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모양은 이쪽에 팩감이 몇 개는 좀 나오겠네요. 특히 두 번을 연타한다면 이제 이런 연타가 가능하죠. 환경으로 잡으면서 연타하면 백도 여기서 이쪽을 받는 것은 손해니까 당연히 돌파를 하게 되고 그때 여기를 잡아버리면 이렇게 내려서서 잡아버리면 가치가 상당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뭔가 이쪽 부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네. 흑백 서로 그렇게 판단을 했군요. 팩감을 사용했고 받아줬습니다. 네, 그 자리도 백의 팩감이죠. 받고 이제 여기까지는 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결국은 이제 이세돌 선수가 팩감을 사용할 차례에서 좀 고민이 돼요. 지금 이 패가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패는 아니니까 악수 팩감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데를 찌른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악수 팩감이 아닌 곳을 찾다 보니까 항상 또 팩감이 보이진 않고요. 자, 버텨야 되는 형세가 되어서 패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패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는 시합에서 막판 미세할 때 늘 이 공배를 둘러싼 공방이 항상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바둑은 아직까지는 좀 변수가 많습니다. 네. 있네요. 있는 게 어차피 백도 선수라는 건가요?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쪽을 보고는 있는데 네. 흙이 저렇게 있는다면 당장 건너붙이는 수는 안 되죠. 네. 지금 여기를 잇고 나서 이 3점에 대한 패를 보고 다시요.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패가 되는데요. 일단 백이 이쪽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죠. 이 교환도 악수고 여기 한 집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팬가요? 근데 백도 이미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흑도 이 패 부담이 조금 덜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쪽 패가 아니라 아예 다른 곳 패를 또 들어왔죠. 네, 어지럽습니다. 네, 여기저기 어지럽게 건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만 봐도 이세돌 선수가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흑이 이쪽 팩감을 사용하게 만들면서 여기 패를 했을 때는 흑의 팩감이 이제는 좀 보이진 않아요. 아. 흑의 팩감을 없애놓았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2집은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이 교환이 한 집이 넘게 손해이고 네. 여기 한 집 확실한 손해를 봤으니까요. 2집에서 3집 정도 손해를 보고 나서 이제 백이 얻은 것은 여기 이제 패를 들어갈 여지. 이것은 패를 들어가야 되지 패를 못 들어가면 득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흑의 팩감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것이 막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흑이 팩감이 없다면 여기를 둬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네. 패를 해소할 때 단수를 쳐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로 팩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흑도 이 패를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반까지는 이세돌 선수의 여유 있는 승리가 예측이 됐었는데 중반 이후에는 지금 앞을 예측하기 조금 어렵네요. 자, 확실한 팩감은 흑도 우변에서 모두 사용을 했고요. 타오신란 6단이
지금까지 이제 6승 4패를 기록 중인데 이 선수가 뭐랄까요? 어떤 유명세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랭킹 27위의 선수입니다. 네. 지금 중앙 팩감 사용할 때 이세돌 선수가 반발하지 받았네요. 못했죠. 백도 팩감이 많아야 뭔가 이런 끊는 것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쌍방 팩감이 별로 안 보여요. 네. 백이 또 끊어갔을 때도 또 패거든요. 그래서 백은 이 이후의 팩감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네. 되는데 마땅치가 않았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를 끊어갔다면 따냈을 때 팩감이라고 할 만한 곳이 뭐 이쪽 부분밖에 없으니까요. 네. 뭐 이런 곳을 쓰면 따내고 돌파하고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쪽 찌르는 것까지 다 당하죠. 이건 한눈에 봐도 백이 득이 없죠. 게다가 이 백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뭐 백이 이기기는 어려웠겠죠. 지금 묘한 상황에서 그쪽 찔렀습니다. 아까는 정말 백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백감인지 좀 어렵네요. 이거는 애매합니다.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패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017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잠시 후에는 신민준 6단과 황인숙 6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입니다. 신민준 6단과 황인숙 6단의 대국인데요. 자, 앞서 보셨던 이세돌 9단과 타오신란 6단의 대국은 끝내기 승부, 특히 패가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대국은 신민준 6단이 약간 불리한 형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 바둑은 좀 이기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죠. 앞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확정가로 미세했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확정가에서 계산되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 백집을 제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바둑은 확실히 황인숙 6단의 승세입니다. 네, 아쉽네요. 신민준 6단이 최근에 이제 농심배 한국 대표가 되면서 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네. 이대국 뭔가 이 중반 이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이 흐름대로 패하게 된다면 네. 최근에 상승세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황인숙 선수는 상대 전적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2015년에 두어졌던 대국이고요. 굉장히 오래 만난 두 선수입니다. 지금은 별로 어려운 자리가 없죠. 네. 황인숙 6단도 여기에 는수, 여기 틀어막아서 가장 안전한 길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흐름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는 수법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바둑에서의 아쉬운 점은 신민준 6단이 딱 한 방에 무너졌다는 거죠. 네. 그게 착각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쪽 3점. 이 엄청난 요석이 잡힌 이후에는 사실 그 백의 두텀에 대항하기에는 좀 힘쓰기 어려운 바둑으로 네.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두터움이 특히 중앙을 향해서 머리를 내밀고 있었던 두터움이었기 때문에 그 위력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모양을 상대에게 잘 내어주지는 않는데 뭐 착각이라고 봐야겠죠. 네, 분명 착각이었을 겁니다. 네. 네, 여기서 돌을 거두었네요. 황인숭 6단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 신민준 선수가 조금 내용이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신민준 선수가 글쎄요, 뭐랄까요? 이 선수가 기세를 타면 중반 전투력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오늘 네, 같은 약간 허무하게 무너질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네,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한 판이었고요. 이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수가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어떤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이니만큼 앞으로의 중국 갑조리그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합니다. 네, 신민준 선수 현재 뭐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아쉽게 패했고요. 이세돌 9단과 타오신란 6단의 대국이 남아 있습니다. 끝내기 어떻게 진행될까요? 계속 보시죠. 자, 이 바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패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세돌 선수가 팩감을 사용을 했는데 받지를 않았네요. 네. 일단은 약간 흐름으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흑이 지금 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장면에서 안 받았거든요. 뭔가 계산이 확실히 서야 지금 저런 자리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느낌 싸합니다. 근데 가치로 판단해 보면 여기가 12집에 14, 17집짜리가 됩니다. 네. 17집짜리고 17집에 이제 원래도 패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흑돌이 여기 하나 늘어나는 만큼 17집까지는 안 돼요. 한 15집이나 16집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근에 이제 연타 같은 경우에는 100집만 셌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면요. 여기가 8집에 9집이 당장 차이가 납니다. 9집에 10집, 11, 12, 13집. 한 13집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지금 선우수라고 한다면 네. 애초에 이 패를 노리고 이 패를 노릴 수 있었던 백의 상황과 비교해서 당장 집으로는 한 2집 득받지만 선우수가 바뀌고 그리고 뒷맛이 사라지고 약간 불안합니다. 네. 느낌은 제가 정확하게 개가해보진 않았지만 느낌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면 왠지 흑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이런 그림이 흑 입장에서는 더 깔끔할 수가 있겠네요. 자, 패도 정리가 됐겠다. 이제는 큰 변화 없이 끝내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허난과 베이징 민생팀의 대결입니다. 베이징 민생팀에 속해 있는 김지석 선수는 랴오싱원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이 대국은 김지석 선수와 랴오싱원 대국은 집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 대국도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세돌 선수가 여기를 밀고 들어간 것은 끝내기에서 여기 붙이는 수를 보는 거죠. 원래는 이 붙이는 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쪽을 두고 이쪽을 끊고 이렇게 젖혀서 백돌이 여기 없다면 불가능한 자리였는데 지금 네. 이쪽을 밀어가면서 여기 붙이는 끝내기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강을 했고요. 약간 이세돌 구단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었던 형세에서 미세한 형세, 그리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형세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 한국 선수는 4명이 출전을 하는데 한국 선수 이외에 좀 주목을 끄는 판이라면 커제 선수와 장혜지혜 선수의 대결이 있고요. 네. 천여회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대결이 있었죠. 자, 커제 선수는 비록 연승은 끊겼습니다만 또 장의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기분 좋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위팅 선수는 천여회 선수의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사실 약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미이팅 선수가 물론 그때도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가 그렇게 한국 선수들의 위협적이라고 느껴진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보면 미이팅 선수가 거의 중국의 2인자급으로 올라서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가 랭킹도 그렇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천야오의 선수가 9승 2패의 성적에서 12라운드, 13라운드 연속으로 패하면서 9승 4패가 되었네요. 지금 중국 랭킹을 보면 커제 선수는 뭐 압도적인 1인자인데요. 뒤를 잇는 선수가 미이팅 선수이고 그 뒤에 이제 저우루이양, 스웨, 천여회, 렌샤오 이런 순으로 랭킹이 이어집니다. 네. 최근 몇 개월간은 미이팅 선수가 2등이었죠. 이 바둑은 이세돌 선수가 질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 지난 12라운드에서 천야오의 선수에게 주장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사실 이 대국이 시작되기 전 이 타오신란의 선수 이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이세돌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었거든요. 네, 뭐 이름값도 그렇고 최근에 네. 타오신란 선수가 어떤 특출난 활약을 보여준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이름값 면에서는 확실히 이세돌 선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흐름에 있어서도 이세돌 선수가 약 100수까지는 흐름을 지배했었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이쪽을 끊어잡고 이쪽 처리부터 좀 사건이 시작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타오시나 선수가 이쪽의 패를 결과적으로는 잘 버텨냈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의 패는 이세돌 선수가 패를 걸어갔다가 이 패를 굴복을 못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둑이 미세하지만 살짝 흑쪽으로 이제 흐름이 넘어갔고요. 막판 이세돌 선수가 이제 2패와 2패로 흔들어갔지만 거기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으면서 지금은 이세돌 선수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패를 걸어간 것도 일종의 승부수였었는데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고요. 오히려 손해를 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속한 허난 팀이 현재 14위, 14팀 중에 14위니까 최하위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전반기도 이제 막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상당한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전반기에서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가 속한 허난 팀에는 이세돌 선수 외에 뭐 랴오싱원, 류싱, 천시엔 이런 선수들이 속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최철환 선수와 박영호 선수와 함께 중국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서로 본인의 팀이 탈락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두 팀도 현재 뭐 하위권에 있긴 하지만 최하위는 아니거든요. 네. 현재 최철환 선수가 속한 팀이 11위, 박영호 선수가 속한 강동팀이 12위입니다. 네. 네, 이 정도 상황이라면 확실히 뭐 두 선수 모두 개가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미세한 반집 승부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장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끝내기는 더 이상 특별한 자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미 형세는 두 선수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10집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둑이 반면 8집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 룰에서는 뭐 도저히 역전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은 7집 반이고 그 반집조차도 마지막 공배를 메우면서 패를 버티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8집이 아니라 9집, 지금 더 나아가서 10집까지도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이 바둑을 역전시키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히 이세돌 구단이 약 3, 4년 전에 한국 랭킹 1위이자 세계 1인자로 평가받던 시절에 비해서는 뭔가 최근에 이제 패점이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약간 의외의 일격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네.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생이던 시절에 그리고 입단 직후에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 세계 무대를 호령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이창호 구단이 세계 1인자로 한 30년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네.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도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세돌 구단도 전성 시절에 정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네. 결승 무대라던가 혹은 반드시 이겨야 할 승부에서는 늘 좋은 결과물로 팬들에게 이제 선물을 안겨주었던 이세돌 구단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세계대회 결승에서 중국 선수에게 많이 지고 또 중요한 승부에서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이세돌 구단은 정말 이 전성기 때 불리한 상황에서도 뭔가 만들어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왠지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 괜히 믿음이 갔었어요. 그게 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머릿속에만 해도 방금 전 말씀해 주실 때 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네. 한 대여섯 판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더 이상 끝내기를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타오신란 6단 흑불개의 승을 거뒀습니다. 아, 네. 오늘 중계판 모두 패했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신민준 6단은 이 중반에 착각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패했고요. 이세돌 9단은 유리한 형세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역시 아쉽죠.
네, 오늘은 사실은 이 상대 대국자의 면면을 보면 이세돌 선수가 타오실란 선수 그리고 네. 신민준 선수가 황인숭 선수를 상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선수들도 이제 중국 랭킹이 22, 27위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지금까지 중국 갑조 리그를 중계하면서 만났던 뭐 커제, 스웨, 판팅이, 장의재, 천야웨 뭐 이런 네. 선수들이랑은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늘의 결과가 더욱 아쉽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다른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이 허남과 민생 북경팀의 대결, 김지석 선수는 주장전에서 랴오싱원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국 함께 보시죠. 자, 김지석 구단 100번입니다. 김지석 구단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갑조리그 12라운드를 치르기 전에 KBS 바둑왕전을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12라운드 산둥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13라운드 이 베이징에서 대국을 펼치고 있고요. 또 돌아와서는 바로 다음 날 KB 리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김지석 선수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한동안 좀 부진에 빠져서 랭킹도 많이 밀려났었고요. 하지만 다시 이제 랭킹 4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었고 네. 실제로 이제 김지석 선수가 12라운드를 두러 이제 출국을 하기 전날 밤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먼저 본인의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요즘 컨디션이 좋다고. 오, 네, 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제 남이 말하면은 그냥 쑥스러운 듯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본인이 말할 정도면은 정말 자신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김지석 구단 또 운동으로 체력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칸 협공에서 이 한 칸 뛰는 수가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네. 이 수가 정말 핫한 포석 중에서도 정말 핫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금 이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반갑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뭐 국가대표실에서 연구를 한 수인가요? 아니면 어디 프로 대국에서 나왔던 수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덩달아 유명해진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알파고가 처음 대국을 펼쳤던 그 중국 프로기사 출신의 지금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파누이 2단 아니겠습니까? 네. 파누이 2단이 자신의 SNS에 이 두 칸 높은 협공하는 정석, 예전에는 요도 정석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네. 그 정석의 눈목자로 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파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불과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이틀 전입니다. 아, 네. 네. 정확히는 3일 전 밤인데 그때 이 두 칸에서 눈목자 두고 여기를 붙이는 기존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변화 있잖아요. 네. 이 이것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네. 이야기를 했고 이 변화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따고 끊고 이런 변화가 가끔 생겼었는데 그 진행이 되었을 때 승률 기대치가 15%나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수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좋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준 대안이 여기 한 칸 뛰는 것을 이제 알파고는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고 그렇다면 백이 눈목자로 했을 때 붙이는 수는 이제 정석으로 사라지는 건가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이 유리하다면 아직까지는 변화의 여지는 조금 있어요. 여기를 치받을 때 이렇게 느는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그 국가대표팀의 목진석 감독이 네. 수십 명이 있는 그 단체 채팅방에서 네. 그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 많은 기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네. 그런 필요성을 느꼈죠. 네. 승률 기대치가 15%로 하락한다면은 거의 도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떤 배석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하변에서는 글쎄요, 이것을 김지석 구단이 가볍게 타개한다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좀 애매하게 지금 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은 여기를 끼운다면 네, 단수 칠 때 내려서서 이렇게 연결은 되죠. 이 빵따냄은 보통 때 빵따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백의 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이 빵따냄 이후에 이쪽에서도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니까 지금 여기를 하나 교환시켜 두고 나서 지금 좌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무를 완수한 돌인가요? 100 넉점은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시켰고요. 네. 타개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변 쪽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모양만 보면 네. 백이 성공적이죠. 또 계속 2단 젖혀서 백 모양을 누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흑돌이 놓여지고 보니까 이 우측에 있는 백돌도 약간 신경이 쓰여 보이는데요. 지금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흐름이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강하게 끊었죠.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백이 한 점을 이었을 때에는 전체 수상전으로 가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그림은 백도 여기까지는 이제 막아서 갈 수밖에 없고 이곳과 이곳의 수상전도 있지만 지금 여기 뒷맛도 어떻게 되는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수상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백이 잘 안 되겠네요. 지금 두 점을 버리면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백이 좀 곤란하고요. 네. 이렇게 두었을 때에는 여기를 나와 끊어서 지금 아래쪽을 잡으면 이쪽 젖히는 것을 여기와 여기를 견딜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이제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형태가 밀고 이렇게 젖히면 백이 자충이라서 지금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쪽 끊을 때 항상 백은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한 점을 잇고 전체 수상전을 가긴 조금 어렵네요.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끼워 이어서 좀 효과적인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어차피 여기를 잇지 못한다면 흙이 따내는 순간에 아래쪽은 뭐 백이 여기를 둬도 흙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럼 백이 이쪽을 두 번을 둔다고 한다면 여기를 잇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이쪽을 끼워 잇고 이렇게 끊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죠. 네.
흑도 지키고. 지금 우측의 백도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다시 한번 끊어가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안 위험한가요?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이 자리가 워낙 매력적인 자리이긴 하죠. 자, 김지석 구단의 강수가 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김지석 선수와 랴오싱원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네, 김지석 구단과 랴오싱원 6단의 주장전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중앙을 끊어가면서 전투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랴오싱원 선수도 이제는 화를 좀 낼 때가 됐죠. 네, 김지석 선수가 지금 우측이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을 계속해서 네, 오히려 흑을 끊어갔기 때문에 랴오싱원 6단도 이제는 우측 백돌에 대한 공격을 늦출 수 없습니다. 묘하게 비틀어갑니다. 여기가 항상 선수라는 거죠. 네, 여기를 두면 이제 이쪽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타개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탄력을 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맞좋게 변으로 잡아두었고요. 이렇게 잡는 것을 확인하고 이쪽을 두어가는 것은 여기 끊는 것을 좀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었겠죠. 네, 여기를 나갔다면 흙이 나가고 여기를 찝었을 때 이렇게 한 점을 잡고도 이렇게 되고도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교환을 시킨 겁니다. 이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나중에 끊으면 백은 이쪽을 입고 다 잡으러 가니까 미리 응수를 물어보고 하변을 밀어간 거죠. 백이 이렇게 나가면 흑이 끊을 때 뒤로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 한 집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항상 여기를 두면 흑이 이쪽을 둔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교환 없이 먼저 찝어간 것이 그래서 타이밍이 좋습니다. 흑이 반발을 하지 못했죠. 어차피 나갈 때 여기를 밑을 밀어야 한다면 여기 끝낸 게 워낙 통렬한 자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었고 젖히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에서 안형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눈 모양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하고 손을 돌린 거군요. 자, 역시 준비된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도 중앙으로 향해서 중앙 전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흐름은 약간 백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쪽에서 백이 워낙 잘 살았고 네. 그 외에 우측에 대한 공격은 흑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은 김시석 선수가 괜찮아요. 그리고 랴오싱원 선수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곳을 나와 끊는 게 지금 대학수죠. 그 당시에는 여기를 밀지 한 칸 뛸지를 네. 결정하기 위해 먼저 물어봤지만 결국 이런 곳도 다 이제 흑에게 독이 돼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김지석 선수가 약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좌변의 백 모양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교환이 된 것 같고요. 자, 김지석 구단 살력 받았을 때 더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갈라가네요. 네, 그럼 어떻게 처리할지. 오히려 반발하면서 네. 시끄러워지겠는데요. 지금 이 수는 그냥 반발이 아니라 여기 젖히는 것을 노리는 반발이죠. 네. 이 백돌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끊어진다면 백돌 위험합니다. 흑도 무시무시한 노림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흑의 간격이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지석 구단이 그 자리를 찔러가네요. 지금 이 수는 보강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 점을 끊으면서 이 젖히는 맛을 이제 없앴죠. 대신 이제 세 점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방금 전에 세 점을 살려 나오는 것은 백이 대무리입니다. 이건 이렇게 단수 치면서 나오는 흑의 자세가 워낙 좋아서 여기를 살려 나왔을 때 아래쪽 흑이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버리는 게 낫죠. 참 신기한 그런 중앙전이 전개가 되었는데 네. 일단 좌변에 백집이 꽤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좌변 백집이 상당하죠. 보통 네. 4선으로 집을 내도 참 잘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5선 여기를 보면 6선까지 지금 뭐 집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통한 집이 났습니다. 흑이 귀를 내어줘야만 했었나요? 지금 이쪽을 받았을 때는 이제 바깥쪽 당하고 여기를 벌리면 백집이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쪽을 포기하고 네. 어떻게 뭐 이쪽을 좀 끊으러 가는 음. 네, 그런 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백도 모양은 자충이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이쪽이 이런 형태죠. 그러면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곳을 뭔가 끊으러 갔을 때 그것이 통할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군요. 끊어갔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지금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수도 만약 불리했다면 여기 붙이거나 3-3을 들어가는 쪽이 좀 더 네. 선택하고 싶은 자리인데 여길 막았다는 것은 좀 더 이 백돌에 대한 안전한 가일수라는 측면이 있고 약간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자충을 시켜놓고 있고요. 자,
좌측에는 백이 큰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흑도 날일자로 경계를 막으면서 큰 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흑도 집이 많이 나죠. 네. 김지석 선수가 이쪽을 막고 약간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흑도 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거의 흑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집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지금 막은 자리 참 크죠. 랴오싱원 선수도 거기를 막히니까 여기를 하나 끊어둘 수만 있었다면 하는 후회는 크게 남겠는데요. 그 교환만 했다면 백이 지켰을 때 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전에 막아서 지켰기 때문에 네, 두 집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기를 막았잖아요. 네. 이 수로 그냥 뒤를 이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런 자리는 그냥 깜빡한 거겠죠? 나중에는 좀 시간이 없었죠. 백이 이쪽을 건드릴 때는 이미 여기를 끊으면 백이 우상 쪽으로 향하니까 기회가 없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급박하게 바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원래는 웬만하면 뭐 받아야 되는 자리지만 네. 그 정도의 어떤 빈틈없는 바둑이 그리고 치열한 바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수가 났던 것과 달리 지금은 유가무가로 흑이 잡히거든요. 백은 집이 있어서 이곳을 흑이 메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충이죠. 네. 유가무가 형태입니다. 네, 서로 집은 뭐 엄청나게 크게 나고 있습니다. 흐름은 계속 백이 뭐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지금의 이 흐름이 나쁘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것을 막고 이 정도로만 들어가는 것은 전부 아주 이상한 그런 작전이 되는데 확실한 개가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미 베이징 민생팀은 타오신라 선수가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김지석 선수가 랴오싱원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주장전이기 때문에 나머지 판을 패한다 하더라도 2대2에서 승점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위 자리를 계속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한 판인데요. 중국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이 한국 바둑리그랑은 달리 5명이 아닌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4대 0이나 3대 1로 이겼을 때랑 2대 2로 이겼을 때 그리고 2대 2로 팀이 졌을 때 전부 승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장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2대 2일 경우에는 주장전을 이긴 팀이 2점을 가져가고 네. 주장전을 진 팀은 1점을 가져가요. 3대 1이나 4대 0으로 이겼을 때는 3점을 획득합니다. 네. 패한 팀은 점수가 아예 없고요. 이 주장전이라는 제도가 사실 한국 선수들의 몸값을 올리는 데 아주 똑똑한 역할을 했죠. 그만큼 주장전에서의 승리가 다른 승리보다 1승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네. 더욱더 이제 강한 선수를 원하게 되고 근데 이 갑조리그 규정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해도 이게 규정상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해외로 돌리게 됐고 이제 처음 한국의 이세돌 선수가 이제 중국 리그에서 꽤 오랫동안 활약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개척해 나갔죠. 네. 그러면서 이번 2017 시즌 최다 인원인 10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이 초창기에 한국 선수들이 중국 갑조리그에 참가를 할 때에는 이제 이세돌 선수가 참가하기 전에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목신석 구단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 외에 조은현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도 갑조리그를 뛴 적은 있지만 초일류 기사가 중국 갑조리그를 뛰었을 때 보면 한 1년에 4판, 3판 이렇게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최근처럼 뭐 15판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제 그런 정도의 이 시장을 이세돌 구단이 이제 처음 발을 담갔죠. 그래서 이세돌 선수가 당시에 속해 있던 이 꾸이저우 팀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 선수를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보기도 했었고요. 그게 2005년의 일이니까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제 옆에서 그 구단주에게 선물 받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랴오싱원 선수가 패를 굴복했고요. 버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둑 차이가 집 차이가 지금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흑도 뭐 엄청나게 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집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김지석 선수가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계속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저런 상변패에서도 계속 뭔가 이제 버티고 좀 처절하게 두는 모습에서 랴오싱원 6단이 저 패를 후퇴하면 진다고 판단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이게 중국 룰의 어떤 묘한 점인데요. 공배를 흔히 한 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네. 그 개념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반패를 버티면서 이제 공배를 메웠을 때 한 집 차이가 난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시는데요. 네. 지금 저런 패는 만약 공배가 다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흑이 계속 버텨서 이 패를 끝까지 버텨서 잊고 이렇게 잊게 된다면 이거는 반집 지던 것을 반집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 집 반, 두 집 반 지던 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저런 패가 나올 때는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변수가 많죠. 네. 상대가 버틸 것까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 리그나 혹은 뭐 중국에서 벌어진 시합에서는 개가를 할 때 한국이나 일본처럼 양쪽을 전부 집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반상에 남아있는 돌수와 예를 들어서 흙을 개가한다고 하면 반상에 남아있는 흙돌의 개수와 흙이 확보하고 있는 집을 합쳐서 그것이 185가 되면 승리이고 184일 경우에 패합니다. 그런데 이쪽의 형태를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마무리될 때 다른 곳이 전부 끝나고 나서 원래 같으면 잊고 따내고 이어서 국면이 마무리될 것이 이 패를 끝까지 버텨서 흙이 여기를 잊고 여기를 잊고 여기를 잊게 된다면 백돌이 두 개가 있을 게 흙돌이 두 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183으로 여유 있게 질 바둑을 185로 극적인 승리까지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순 중계에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처럼 보여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자리죠. 어? 지금 이쪽을 왜 단수 그러죠? 쳤다가는 여기를 이으면 수가 납니다. 아, 네. 자충이 되니까요. 습관대로 그냥 빨리 손이 나갔다간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러면 예상대로 흑도 물러서고 네. 막판에 물러서긴 했지만 그 물러서기까지 과정에서 어쨌든 이쪽에 뭐 패를 굴복시키면서 네, 다 조여붙였고요. 이쪽도 결국은 이 패를 다 견디면서 백을 뒤로 따내게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굴복을 했기 때문에 끝내기에서 약간은 랴오싱원 선수가 추격을 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룰에서는 지금 여기 패가 있고 여기 패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지석 선수가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이런 패는 먼저 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공배보다도 못해요. 여기를 이었다가 흑이 네. 공배를 메우면서 이 패를 버티면 반집 승부에서는 역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곳과 이곳을 맞보기로 해서 흑이 따내면 이곳을 따내고 네.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잇고 그러면서 이제 공배를 메우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지금 이런 단수 치는 교환도 한국 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찝었을 때 단수 치지 않으면 이것도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제 흑이 여기 끊는 것이 선수니까 이쪽 패를 흑이 그냥 들어가 버려서 여기를 굴복시킨다면 지금 여기 패를 계속 버틸 수 있는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공배를 메우면서 버텼을 때 막판에 이제 반집 향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 단수를 쳐두면 그 패를 버티는 형태가 안 나오니까요. 네,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공배만 남아 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 100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아슬아슬했는데요. 네, 그런데 네. 이제 흐름을 보면 김지석 선수가 시종일관 좋다고 보고 좀 쉽게 두는 흐름이었고요. 아마 저의 경험상 김지석 선수에게 그 반집 승부라는 것을 예측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훨씬 더 여유 있게 앞서 있다고 보고 그 전에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저는 뭐 한 90%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서도 김지석 선수가 아주 안전하게 바둑을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주장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민생 북경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13라운드가 끝이 났는데요. 13라운드에 한국 선수 4명이 출전을 해서 김지석 선수만 승리 소식을 전해주었네요. 네, 조금 아쉬운 결과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중국 갑조리그는 이제 반환점을 돌거든요. 이제 후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 한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후반기에서 더 큰 활약을 보여줄 우리 한국 선수들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